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서 7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나이는 12세에서 35세까지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었으며, 이 사건의 첫 희생자는 메리 켈러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12세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 야누스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으며, 장례식 직후 야누스의 형과 형수까지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또 다른 3명의 여성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카고 경찰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 사망한 7명의 사람들은 모두 죽기 전 타이레놀 캡슐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레놀 캡슐이 담겨있던 병에 모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타이레놀의 제조업체인 존슨앤존슨을 조사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조사 결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존슨앤존슨이 제조하고 있던 타이레놀 캡슐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몰래 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제거한 획기적인 진통제로 유명했으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의 약 90%가 넘는 숫자가 이 사건을 알아버렸고, 존슨앤존슨은 당시 자신들이 제조 생산하고 있는 약품에서 청산가리라는 독극물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업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슨앤존슨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안전이라는 자신들의 기업 윤리에 따라 타이레놀의 생산을 중단하고 시중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 3,100병을 즉각 수거 및 폐기하였는데, 이는 하나로 약 1,000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데에 전념했던 존슨앤존슨은 사건 발생 후 수거한 캡슐에서 추가로 75개의 독극물이 함유된 타이레놀을 발견하였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카고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윌리엄 루이스라는 남성이 존슨앤존슨에게 청산가리에 의한 살인을 막고 싶다면 $100만 지급하라는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와 그의 아내가 뉴욕에 살고 있었고, 여러 정황상 그가 범죄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강탈의 혐의로서만 2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사는 계속되었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몇 명 더 존재하긴 했지만 범인이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만한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타이레놀 사건의 진범을 잡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7명의 죽음과 그 이후의 조사는 타이레놀의 제조와 포장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시켰으며, 새롭게 도입된 변조 방지실 이외에는 변조 자체가 불법으로 지정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쉽게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